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여러분. 오늘 자기소개서 분석 두 번째 특강 롯데그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강이죠. 자기소개서 드디어 이제 롯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류나 유통 쪽이 지금에서 막 열리고 있어요. 자, 우리 롯데그룹 왜 써야 될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우리 인문, 사회, 어문계열 친구들 정말 쓸 곳이 없었잖아요. 자, 이제 떴습니다. 뭐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요번을 시작으로 해서 설령 롯데를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번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의 어떤 틀을 종합적으로 완성하고 다듬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정말 롯데 나는 들어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해서 꼼꼼히 다시 한번 써보고 전체적으로 다듬어 보고. 그런데 고민이 생겼죠. 어떤 고민일까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문항들이 항상 걸려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번 시간에도 그 자기소개서 어떤 쓰는 방향이라든지 써야 되는 거 혹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롯데그룹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이유, 정말 롯데그룹은 계열사가 정말 많습니다. 40여 개 계열사 중에 이번엔 37개 정도가 이제 그 공채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중에 신입사원은 800명, 인턴은 약 350명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 제가 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일단 써야 되겠죠.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뭐 식음료라든지 나는 쇼핑이라든지 어떤 홈쇼핑이라든지 각자 원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쓰셔서 지원율도 좀 낮추시면서 여기저기 좀 보시면서 낮추시면서 원하는 직무 꼭 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입 공채에 만약에 떨어졌으면 인턴에 꼭 지원하셔야죠. 인턴에 꼭 지원을 하셔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공채를 또 다시 지원하는데 제가 이전에 롯데에서 이렇게 인턴을 해봤는데요 라는 임팩트 있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한 사례를 좀 남겨주실 수 있도록 공채와 인턴 두 개 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식품 분야, 관광 분야, 서비스 분야, 유통 분야, 유화 분야. 저는 이제 뭐 이공계이기 때문에 뭐 이쪽은 물류 유통이니까 저는 쓸 데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유화 분야에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롯데 정밀화학, 롯데 첨단 소재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또 쓸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끝났고 자동차 산업 끝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도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곳이 이공계열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롯데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무에 맞다면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직무라면 혹은 관심 있는 사업이었다면 꼭 좀 같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사드에 대한 얘기죠. 우리 4천만, 5천만 국민들은 사드로 인해서 롯데가 입었던 어떤 뭐 데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또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롯데 안에서도 막 힘들게 막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도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신다면 정말 특별한 내용, 정말 이거는 획기적이야. 내가 봐도 획기적이고 그 누가 봐도 획기적이어서 뭔가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 그런 문제가 그런 제안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되도록이면 사드는 언급 안 해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드는 조금 나중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당장은 사드는 좀 언급해 주시지 말아 주시고요. 4차 산업 왜일까요? 주요 이슈죠. 주요 이슈들은
너무나도 많이 써요. 4차 산업, 요즘 한창 뭐 유행인 뭐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이것을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짜증이 나면은 또 이 얘기야라는 그런 호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4차 산업 또 옆에 있는 이 요오커 얘기 세 가지죠. 사드, 4차 산업, 요오커 얘기는 되도록이면 조금 빼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쓰란 얘기인가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꼭 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가지 마시고요. 한 번만 가지 마시고 그동안 쇼핑을 위해서 백화점이든 뭐 마트든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가셔서 좀 찾아보세요. 도대체 여기서 뭘 좀 더 바꿔보면은 이 백화점이 이 마트가 이마트가 아니고요. 롯데마트겠죠. 마트가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지원 동기라든지 뭐 어떤 직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있는 건덕지들은 차별화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현장 방문에 좀 가셔서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유통업체예요. 명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계절별 뭐 10월, 11월, 12월 이때 이제 겨울 상품 단가가 더 나가는 겨울 상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설 혹은 추석 때 이 상품들 특히 이제 그 김영란법에 의해서 고가는 좀 어렵게 됐잖아요. 좀 상품들은 마음대로 또 이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구해 주셔서 방안들을 좀 써보신다고 한다면 단지 사드나 4차 산업이라든지 요커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하고는 약간은 좀 차별성이 줄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말했다고 이것만 쓰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이걸 기반으로 조금 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에서 자,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했고 500자 내외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 동기라고 하면 뭘 써야 될까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 봤는데 나는 롯데와 관련된 뭐 어떤 뭐 식품을 좀 사 먹었다라든지 마트를 갔다라든지 백화점에 갔다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말 특별한 지원 동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직무에 관련된 지원 동기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 입장에서 신입사원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입니다. 동기가 돼요. 회사 지원 동기나 직무 지원 동기나 두 개는 크게 차이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직무를 가지고 하고 싶어서 혹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지원 동기가 되는 거겠죠. 자, 지원 동기,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 안에서 써주시는 거. 더군다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딱 이 문장만 써놨습니다. 다른 어떤 문장들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정말 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던져버리는 게 우리 입장에선 더 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500자예요. 500자. 500자면은 내 얘기 쓰려다가 말아요. 그렇죠? 쓸까 하다가 내 얘기 나오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나와야 됩니다. 임팩트 있게. 정해드릴게요. 첫 줄 혹은 두째 줄까지는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주셔야 됩니다. 결론이 나와 주셔야 돼요. 제가 지원한 동기는 이거 때문입니다 해서 한 줄 혹은 두 줄로 임팩트 있게 끊어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내가 가지고 있는 간략한 사례 두 줄 혹은 세 줄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사업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일 그거와 연결을 해주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지원 동기가 되겠죠. 지원 동기 회사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그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특별하진 않지만 제가 들어가서 요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는 적어주셔야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든 회사 지원 동기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해당되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근데 이건 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을 막 연결하려고 하고 인재상을 억지로 갖다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가치관, 롯데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면 뭐 변화, 혁신 뭐 이런 것들, 어떤 기업이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부드럽게 글이 나오지가 않아요. 웬만한 글 실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나 전공에서 내가 배운 것들, 과목도 괜찮습니다. 과목도 가지고 와도 괜찮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라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감사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성장 과정이에요. 자, 오히려 좀 추상적이거나 좀 애매모호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야죠. 성장 과정,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키고 있던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부모님에게 배웠던 어떤 가르침, 교수님이 했던 말을 내가 인용해서 잘 지키려고 했던 거, 그리고 친구들끼리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일에서의 그 관계에서 최소한의 내가 뭔가 지켰던 거, 직업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뭔가를 했던 경험을 써주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800자예요. 800자에는 사례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800자면 꼭 하나의 사례로만 꼭 써야 되나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고요. 400자, 400자 나눠서 쓸 수 있다면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임팩트 있게 나올 수 있게 첫 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 딱 나오고 그와 관련된 사례 나오고 그에 대한 적용점까지 혹은 내가 배운 점까지만 써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2개 써도 돼요. 하나를 써도 되고요. 그건 단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셨으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취업센터도 괜찮고요. 온라인 카페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고 그런 곳을 통해서 꼭 참석을 받으셔서 그 사례가 400자를 구성해야 좋은 사례인지 혹은 800자를 구성해야 좋은 사례인지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판가름을 좀 받으시고 검토를 받으시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활동이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적어도 여기에서는 직무에 대한 내용이 빠지셔도 상관이 없어요. 직무에 대한 내용이 빠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A뿔은 사회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활동이 이 직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례면 첫 번째로 제일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업 이외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선생님,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해서 정말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안에서 했던 내용 중에 어떤 건 일이었는데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100이 됐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의 위주로 나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내가 어떻게 부여해서 이 중에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내가 느낀 건 뭡니다. 혹은 배운 건 뭡니다. 라는 내용이 이 내용을 통해서 나와주시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동아리 활동 괜찮고요. 축구 활동 괜찮고요. 배드민턴 친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어떤 거든지 의미가 부여를 하면 된다라는 거. 사회활동 했고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여기에 4번 문항에는 딱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나요? 직무 경험,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나와줘야죠. 실제 했던 경험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오셔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문제 해결 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과목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 혹은 프로젝트 했던 경험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역량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역량이에요. 뭐 나는 도전적이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도전적으로 했던 그 경험. 특히 우리는 롯데를 쓰게 되니까 롯데에서는 뭐 유통 쪽에서는 대부분이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 좀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영업관리 직군을 많이 쓰게 돼요.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끈기라든지 뭔가를 주도성으로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와 관련된 역량을 좀 짚어주셔서 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짚어주셔서 내가 그와 비슷하게 끈기 있게 뭔가를 했던 경험. 자,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실패 사례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성공 사례는 다 쓸 거거든요. 다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실패 사례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던 내용을 좀 써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 입사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역시 500자예요. 야, 어떻게 10년을 구성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롯데 만약에 백화점에 들어간다. 백화점에 아는 선배가 있어.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인지 팔로우를 알고 있으시면은 그 팔로우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계별로 1년차, 3년차, 5년차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라는 것도 좋고요. 근데 선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 경력기술서 혹은 유통이든 혹은 뭐 롯데이든 경력 채용도 괜찮고 경력 기술서도 가져오셔서 거기에서 주로 했던 원하는 니즈, 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놨던 뭐 우대사항이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그와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하셔야죠. 어떤 기업 분석일까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혹은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 이 방향을 그대로 일단 첫 줄은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롯데가 만약에 이제 하는 사업이 중국이 아닌 베트남 시장을 가려고 해요. 넓혀가고 있죠. 저는 이 사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롯데가 해외 진출해서 단단한 사업을 바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중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맞잖아. 방향적은 맞잖아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에 대한 실천 방안은 각자 다르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넣어서 저는 이 방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실천사항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멘토링을 통해서 그 회사 내부에서 하는 내용을 직접 가져오셔서 1년, 3년, 5년 차 프로세스대로 가져간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회사에서 이전 채용 공고라든지 혹은 이 분야에서의 직무에서의 경력 기술서를 가지고 오신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죠? 그 회사에서 하는 방향이 사업 방향을 가지고 오셔서 그와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주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 보시면은 그나마 여기서 물어보는 코드에는 잘 맞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간략하게 제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원 동기 분야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국내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은 특별한 사례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 방안에 관한 보고서예요. 본인이 공부한 거예요.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걸 첫 줄에 가져오셨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내가 지금 경영학과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쪽 과목에서 내가 했던 과제라든지 중간고사 과제도 괜찮고요. 보고서도 괜찮고요. 그것에서 내가 배우면서 그 과목에서 배우면서 이러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특히 보고서의 주 내용이었던 띵띵띵 유통시장에 대해서 띵띵띵으로 떠오르는 홈쇼핑 업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분명히 시장 조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영업 관리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직군들의 친구들 얘기겠죠. 그 친구들이 생겼다면 그의 관심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담백하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의 전망도 정보통신의 발달과 수로밍족 같은 실속 소비 트렌드가 늘어나면서 전망이 밝습니다. 어떤 방향을 얘기해 주셨고요. 자, 노란색 잠깐 보시면 오랜 자취 생활로 저 역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어 홈쇼핑을 자주 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고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롯데 띵띵띵은 어떤 사업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너네가 이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짚어주셨어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오셔서 나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요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약간 투닝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기초는 초안이 나와요. 그럼 다시 또 다듬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만의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그 시간 롯데에서 약 열을 줬습니다. 시작해야겠죠? 자, 성장 과정이에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어떤 아버지 덕분에 건강하게 자립심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이런 얘기 쓰지 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첫 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달라요. 자, 늘 뒷줄 보시면 늘 원하는 일을 해라는 가르침을 토대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얘한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물어보는 건 이런 겁니다. 부모님에게 배웠던 거, 교수님에게 배웠던 거, 주변에서 배웠던 그 어떤 지인들에게 배웠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그걸 가지고 내가 실천했던 거.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큰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큰 건 없어요. 그 큰 것들은 다른 친구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성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걸 쓰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자아 성취에 더 큰 가치를 두어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노력했고 특히 이제 본인만의 사례가 나오겠죠. 백화점에서 괜찮죠. 유통업이니까 이어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가져와 주시는 게 그나마 좀 읽기에도 편하고 그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가독성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셔츠 판매를 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다양한 구매자의 의도와 그에 따른 필요성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이것들을 판매로 유도하는 일을 재미있게 느꼈고 점점점점 나와 있죠. 이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채워보라고 제가 좀 생략을 좀 했고요. 똑같습니다. 관련된 사례에서 제일 첫 번째 좋은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직무와 관련된 간접적인 경험이 첫 번째가 제일 좋겠고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학교 생활에서 했던 동아리 혹은 프로젝트, 과제 이런 것들의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활동이에요. 소제목 볼게요. 전분기 대비 매출 70% 향상. 게임 끝났어요. 이건 밑에 안 읽어봐도 얘가 70% 향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식상하지 않나요? 그 식상함의 차이는 뒤에서 뭘 느끼고 뭘 배우고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특히 유통업 쪽에서는 이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숫자적인 데이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초점을 가지고 보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매출을 70% 향상했다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달성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끈기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그걸 완성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 중간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끝까지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일 목표 2배 달성. 똑같죠? 숫자 데이터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약간 실수한 게 저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인재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이란 말은 이 글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이 글 자체가 내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이란 말은 좀 빼주세요. 가독성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자, 잘한 부분 다시 넘어가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인재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가 여기서 언급했던 건 문제에 대한 해결력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라고 했을 때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인재입니다. 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느낌은 달라요. 이거거든요. 똑같은 말을 좀 풀어 쓰시는 거예요. 풀어 써서 약간은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30대 이상의 주부들을 고객층으로 삼고 안티에이징 제품 샘플을 직접 들고 행사장에 홍보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제품 배치와 판매 전략을 통해 당일 약 400만 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쁘고 면접 상황에서 긴장되는 상황에서 그분들도 보이는 건 숫자밖에 없어요.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은 꼭 좀 같이 가지고 오셔서 적어주세요. 인원적인 부분, 숫자적인 부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입사업 포부 마지막 샘플인데요. 글로벌 영업사원. 최종 목표는 내수시장의 우위를 점한 뒤 신흥시장 내 롯데 홈쇼핑의 입지를 굳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업 방향을 맞춘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요? 롯데가 지금 해외 시장을 투자하거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일단은 물어볼 건 있겠죠. 사업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수긍을 하겠죠. 얘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왔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노력했구나라는 그런 파트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유와 관련돼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해봤고요 라는 것을 간략하게 쓰는데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한 줄 혹은 두 줄로만 해도 됩니다. 한 줄 혹은 두 줄로만 해서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가진 장점을 혹은 내가 가진 역량을, 직무적 역량을 이쪽에 대입을 할 수 있는지 언급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롯데에서 좀 지금 이번에 채용 트렌드를 보면은 약 40%를 여성으로 뽑겠다고 합니다. 지금 집에 계셔서 지금 뭐 그 방을 좀 긁고 계신 우리 여학생들 롯데는 40%예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고요. 한 가지가 또 이제 AI를 도입을 했어요. AI. 이번에는 그냥 테스트용으로나 어떤 참고용으로만 쓰겠지만 이게 앞으로 채용에서 이제 분명히 비중을 넓혀가기 때문에 그 A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얼마큼 참고할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객관적으로 뭔가를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면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채용 프로세스 단계에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왜 마트인지 왜 면세점인지 꼭 왜 여길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진정성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비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가치 소비예요. 물건이 꼭 비싸야 되는 건 아니고 작아도 꼭 물론 너무 비싸더라도 그 의미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습니다. 자, 롯데에 대해서 자기소개문항에 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하시면서 꼭 좀 방향을 맞춰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그룹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요. 경쟁사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현대든 신세계든 현대백화점이죠. 자, 여러분들 이 경쟁사에 대해서 꼭 좀 분석을 해보시고 롯데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신다면 훨씬 더 쓰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롯데그룹 꼭 지원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